사가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TV 수요북콘.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북콘. 오늘 수요북콘에서는 광장시장 이야기의 작가 김종광 씨와 함께 합니다. 광장시장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시장이죠. 그 광장시장의 107년사를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로 묶어낸 소설집입니다. 광장시장의 깊은 역사와 또 그 속을 스쳐 지나간 많은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또 저희 수요북콘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디밴드 슈퍼배짱이인데요. 앞으로는 수요일엔 수요배짱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배짱이로 변신하는 분, 아마도 수요북밴이 결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광장시장 이야기로 또 노래를 한 곡 지으셨는데요. 어떤 공연 펼쳐주실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사진이 바뀌었네요.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슈퍼배짱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섹시한 슈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장시장 이야기 다들 책 보시고 오신 건가요? 오늘 보실 건가요? 예. 좋죠. 이런. 저도 다 읽었는데 전 처음에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옛날 시절 이제 사랑 얘기부터 해갖고 이제 단편 옴니버스인지도 잘 몰랐고, 제가 원래 처음 책 볼 때 뒤쪽이나 이렇게 앞에 쪽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이제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아무것도 없이 보는데 한 두세 페이지 계속 읽다 보니까 역사책인가? 아니면은 그냥 옴니버스 러브스토리인가? 딱 읽으면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 책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휴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사랑이 항상 들어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역사랑 그 사람 냄새가 잘 맞게 해석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광장시장이라는 그 부분도 그렇고, 광장시장 가서 마약김밥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슈퍼배짱이고요. 첫 번째 노래로 요 책을 주제로 한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사를 급조하는 바람에 아직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살짝 보고 하실 테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부르는 거고, 무대에서 처음 부르는 거고 처음 하는 건데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세요. 혹시 또 아실 수 있죠. 저 좋아하고 스토킹 하시는 분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제목은 가가라고 지었어요. 가가 혹시 뜻 아시는 분? 가가. 책 안 읽으셨나요? 아까? 어디였지? 지금 읽으면 안 되죠. 공연하는데. 무슨 실례야 이게. 가가라는 뜻은 말 그대로 제가 한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시로 지은 가게 뭐 이런 뜻으로 중간에 책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따왔고요. 가가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가가. 이게 이상하네. 레이디 가가 같네 괜히. 가가. 스치는 어깨 땀 냄새 가득하네. 그대의 볼에 빨갛게 물들었네. 저만
한숨이 섞인 하루를 마감하네. 스치는 어깨 딴 냄새 가득하네. 그대의 볼에 빨갛게 물들었네. 저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한숨이 섞인 하루를 마감하네. 하나씩 꺼지는 불빛들이 포근히 공기를 감싸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이렇게 잠든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스치는 어깨 딴 냄새 가득하네. 그대의 볼에 빨갛게 물들었네. 저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한숨이 섞인 하루를 마감하네. 하나씩 꺼지는 불빛들이 포근히 공기를 감싸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이렇게 잠든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사 잘 들리셨나요? 네, 제가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제가 아직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국사 시간이 너무 졸아서 국사 시간 다 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담으려고 했으나 이 짧은 지식에 제가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을 망쳐가지고,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언어 영역을 망쳐갖고 한 10년 전에 언어 영역 망친 게 아직까지 후회가 되네. 가사를 계속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너무 아기자기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또 이거 작가님이 또 아기자기 안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서민적이고 느낌이 되게 역사적인 그 큰 문제 앞에 휴머니즘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사랑 이야기도 그렇고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은 아닌데 그냥 가장 좋았던기보다 제가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을 한 페이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다가 브루스 타임이 되자, 다 혹시 이거 다들 안 읽으셨죠? 문득 광준의 거시기를 붙잡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여자의 손이었다. 여자가 속삭였다. 와우, 크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우, 크다. 좀 어떻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중요한 이야기에 이렇게 웃음도 있고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지금 농담 삼아 얘기를 드린 건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되게 휴머니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 저는 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 시장이 카바레라니. 시장 속에 피어있는 낙원섬 같지 않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카바레 쪽이나 이렇게 춤 쪽에 열정을 쏟는 그 마음이 이 시대 광장시장에도 이제 있었구나라는 게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갖고 와우 크다 보다는 이 부분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책들 다 읽어보시면은 아시겠고, 읽으셨었으면은 또 아시겠고, 예. 아무튼, 광장시장 저도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씩 옷을 사러, 예전에는 옷을 사러 좀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옷보다는 먹거리 좀 위주로에다가 한복 쪽이나 이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족발인가 순대도 많이 유명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이 역사를 제가 보면서 공부한 느낌도 들고 뭔가 감동도 이렇게 좀 있고, 오랜만에 거의 이제 제가 이제 수요복권 이제 수요일마다 하면서 가끔씩 일주일마다 책을 이제 계속 읽는데 아우 힘드네요. 책 읽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다음 노래는 오늘은 제가 좀 분위기를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멘트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노래가 원래 저희가 좀 신나거나 좀 밝은 노래가 많은데 오늘 제가 좀 컨셉을 이렇게 좀 잔잔한 걸로 좀 담았어요. 그래서 같이 주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잠의 바다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잘 들으셔야지 들리세요. 이거 좀 약간 컨셉도 좀 약간 몽롱한 컨셉에다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 수면 유도 노래입니다. 잠의 바다. 처음 찾아오는 어두운 발길을 피해 깊은 애구구 속에 잠에 씨앗 찾는 작은 물고기 소용돌이 치는 그곳에는 네가 원하던 드림 지친 너를 감싸라니까 마치 거품 가득한 침대 100만 년의 불면이 잠드는 찰나의 순간 Sea of Dream 깊은 잠에 빠진 물고기 꿈들은 내 머리맡을 춤추네 Sea of Dream, Sea of Dream, Sea of Dream
감사합니다. 다들 주무시라고 만들어 드린 노래인데 박수를 쳐주신 거 보니까 안 주무신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늘 멘트를 좀 많이 길게 한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어떻게 좀 한 곡을 더 할까요? 아니면은 괜찮을까요? 안 되죠.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좀 설명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예, 섹시한 밴드 슈퍼배짱이었고요. 광장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한마디만 딱 하고 내려갈게요. 제가 여기를 이제 항상 공연하면서 느낀 건데 밖에까지 이게 소리가 나가잖아요. 네, 좀 자리가 좀 있으니까 밖에 분들 책 보시는 분들 오셔서 예, 좋은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배짱이었습니다. 네, 슈퍼배짱의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가가라는 곡은 앞으로 광장시장 이야기의 주제곡으로 써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김종강 작가 모시고 무대에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주인공 무대를 모시기 전에 잠깐 작가에 대한 소개 말씀 드리고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수요부콘의 진행자 시쓰는 신혜정입니다. 네. 네, 이어서 김종강 작가 소개해드리면요. 김종강 작가는 1971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8년 문예지 문학동네에서 단편소설 경찰서여 안녕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0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해로가가 당선되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에 발간한 첫 소설집 경찰서여 안녕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작품을 쓰셨고요. 중편소설 71년생 다인이와 죽음의 한일전 등을 펴냈습니다. 그 또한 청소년 소설도 발표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장편소설과 함께 작품 발표하시면서 신동엽 창작상과 제비꽃 서민소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광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수원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객석에 오신 분들께 먼저 간단히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당 100명으로 계산해서 예,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요새 이 책이 7월 16일 날 출간됐는데요.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쵸?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 근황이 좀 어떠세요? 예, 뭐 늘 그렇듯이 책이 나오면, 이번에는 팔리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책을 엄청 많이 낸 편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네. 네, 모든 책들이 다 안 팔린 적이 있어서, 이번엔 혹시 다를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2달 동안. 오늘 독자와의 만남 갖는 행사는 광장시장 내시고는 처음이신죠? 예, 불러주시는 데가 없어서 광장시장 이야기로는 처음. 네, 오늘을 계기로 좀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요. 아까 슈퍼배짱이 공연하면서 이미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광장시장 100년사를 담아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도 다가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화석 르포르타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소설 같기도 한데요. 이 책 쓰신 집필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광장시장에 갔다가 네. 이 역사적인 시장이 있었나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이곳을 써봐야겠다 해서 쓰게 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출판사 사장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았고요. 예. 그분의 의뢰 이유가 광장시장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가장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광장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이러니까 그리고 쓰다 보니까 네. 사명감에 불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광장시장 무슨 역사 이야기를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서 쓰다 보는데 네. 저도 쓰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역사 논문이 돼야 되는지 취재기가 돼야 되는지 소설이 돼야 되는지 막 이렇게 헤매다가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후기에다가 이제 써놨습니다. 네, 후기에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 광장시장 100년 역사를 담아내되 상인들의 삶과 애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잘 읽히는 글을 쓰겠다 이렇게 네, 크게 여고했는데 잘 못했다는 말도 써 있는데. 아, 예. 근데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정말 저도 재밌고 감동적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네. 제 책이 안 팔렸던 이유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로맨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왕 어려운 시장 얘기를 할 바에야 네. 거의 다 사랑 얘기로 이렇게 해보자. 아. 그래서 대부분 다 네. 연애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가슴에 너무 쉽게 박혀버리더라고요, 주인공들. 네,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광장시장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 알게 되셨을 텐데, 그 광장시장이 생겨난 배경 같은 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제가 하여간에 이 소설 쓰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일제시대 신문 다 뒤지고, 1905년에 이 시장이 이제 생겼는데, 말하자면 조선시대 이제 고종황제가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꾸어가지고, 근데 이제 말만 대한제국으로 선포한 상태에서 이제 일본인들의 상권이 계속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선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만의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고 광무 황제도 고종도 이제 좀 뒷돈을 좀 대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생긴 이제 사설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더하기가 잘 안 되는데 112년. 근데 그 전에 광장시장 이전에 거기에 배우계 시장, 이연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까지 역사에 포함시킨다면 수백 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광장시장 하면 저희가 그쪽 동대문 안쪽에 있는 의류도매상가? 예, 그런 쪽인데, 이렇게 소설 준비하면서 많이 가보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예,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많이 가봤는데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네. 새벽 시장을 광장시장가 이제 한복시장하고 기지 이런 시장이 있고 제일 잘 팔리는 구제품 시장이 있고 그러는데 또 새벽에도 옷시장이 열려요. 새벽에만. 그렇죠. 도매상. 아침 그런데 제가 새벽에 갔는데 그게 딱 1년에 2-3번밖에 없는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뻘쭘해 하시던 제가 뻘쭘해한 그런 기억이.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저가 또 광장시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이정재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인물일까요? 드라마 시대를 영웅 시대인가요? 드라마. 예, 제가 거기 이정재라고 유명한 깡패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영웅 시대인가? 김두한 얘기를 다룬 걸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김두한 이후에, 최고의 깡패였는데, 정권에, 이승만 정권하고 또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0년대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4.19 혁명으로 잡혀들어.
자꾸 역사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조직 네. 카페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역사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니까요. 이게 뭐 역사 식민지와 전쟁 겪으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팔 물건이 없기도 하고 호경기를 누리기도 하고 했는데 책에는 뭐 이정재 이외에도 전태일 여사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소설을 쓰시면서 그 인물을 창작해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등장을 시키셨나요? 사실 그게 제가 소설가들이 항상 네. 무슨 이런 소설을 쓰면은 네. 취재를 했다. 2년간의 취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취재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광장시장 일하신 상인 원로분들도 만나 뵈면은 그분들의 얘기는 간단해요. 아주 장사가 잘 됐었다. 네. 지금은 너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기억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로는 도무지 구체적인 얘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자료들을 네. 엄청 뒤지다가 예. 예를 들어서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그 남자네 집 보고 네. 뭐 깜짝 놀랐는데 거의 뭐 주인공이 광장시장에서 맨날 시장 보러 다니거든요. 네. 시장 바구니 들고 왔다가 불륜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근데 그대로 쓰면 표절이니까 그 남자네 집에 나온 여주인공이 생선을 샀던 그 생선 가게집 딸을 주인공으로 네. 쓰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또 전태일 평전을 읽다 보니까 전태일이 그 광장시장에서 그 막 산발이 이렇게 팔아서 장사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네. 그 실제 취재 기록으로 나온 등장인물은 예, 근데 저기 원로 상인분들 말씀 듣고 쓰신 것도 한 2편 있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 조사를 참 어떻게 하셨을까? 예, 보통 뭐 신문 기사에 의존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예, 뭐 일단 신문을 요새 다행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네. 그 광장시장 치면은 일단 다 나오는데, 근데 네. 문제가 광장시장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동대문 시장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동대문 쳐가지고 또 너무 다행인 게 요새는 일제시대 신문도 검색이 돼요. 네. 그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동대문 딱 쳐놓고 뭐 거기서 동대문 관련해서 네. 뭐 그러고 논문들 다 찾아 읽고 뭐 그랬었죠. 특별히 쓰시면서 힘들으셨던 작업은 없으셨어요? 예, 또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뭘 써야 되는 건지를 제가 모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것이 논문의 형태인지 네. 자료 백서의 형태인지 아니면 에세이인지 소설로 가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료집 형태였었는데 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소설처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역시 소설처럼 쓰니까 좀 쉽게 네. 쓸 수 있었습니다. 역시 소설가는 소설을 써야 한다는 걸 괜히 어설픈 논문 형태를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셨군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 어떤 기획성 프로젝트로 시작한 작업이지만 쓰시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다른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쓰시면서 좀 시장을 좀 어떻게 달리 바라보게 되신 뭐 그런 점이 있을까요? 예, 하여간에 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네. 본의 아니게 시장이라는 것에서 좀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또 광장시장이라는 데가 이제 제 책에 좀 써놓고 있긴 하는데 좀 독특한 형태로 좀 형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는 광장 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광장백화점 주변으로 수십 개의 상가가 이제 합쳐져서 광장상가라고 부르는데
질문이 뭐였죠? 아,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제 예, 작품을 쓰시면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네. 최대한 책에다가 네. 시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네. 했는데 네. 예. 그러면은 이 작품을 독자들이 좀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자 예, 했다. 일단 저기 그 광장시장 이야기를 처음에 생각하신 분들의 생각도 네. 사실 그 지금 광장시장이 좀 위치가 어떤지는 뭐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네. 충분히 기념비적인 만한 그런 가치를 갖는 시장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시장이 뭐 역사랄까 뭐 그런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해왔고 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주자. 예, 그래서 저도 가능한 네. 사랑 얘기를 이렇게 다 버무려가지고 친근하고 쉽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쉽게 소설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쉬운 소설을. 네.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은 했고 그래서 좀 기회가 닿으신다면 네. 좀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느껴주셨으면 그리고 제 궁극적으로 광장시장에 혹시 그 종로 5가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잠깐 내리셔서 가면은 사실 한복은 결혼할 때밖에 못 사지만 거기 가면 뭐 구제 옷의 거의 메카 구제 옷이 그 유럽에서 헌옷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헌옷이 아니고요. 그냥 유럽에서 그 싸게 파는 옷들이 싸게 유통이 되어서 뭐 그런 옷들이 이제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중고 옷을 가져와서 이제 막 팔았던 그런 그 유명한 먹자골목이 있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저녁도 안 먹어서 배가 좀 고파지는데 원래 오늘 광장시장 상인회 분들을 좀 모시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 시간이 또 바삐 장사하실 시간이어서 못 오신 게 조금 아쉽네요. 그건 그렇고 사실은 그 시장이라는 게 사람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저희 이 책 읽으면서 그 밥순이 시인 이야기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래도 취재를 좀 해야 될 취재를 하는 거에서 도대체 그 광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에선 답이 안 나와서 제 주변에서 혹시 광장에서 일한 사람을 계속 탐문해서 찾았는데 가까운 곳에 한 명이 있었어요. 저기 안현미 시인이라고. 이분께서 그 청소년 시절에 광장시장에서 밥을 날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그 가게에서 밥을 이렇게 식당에 시켜 먹으면 이렇게 쟁반에다가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거든요. 머리에 이고 가는. 글쎄, 저도 가끔 보면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쟁반을 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가히 예술적이신데 그 달인에서 혹시 뭐 그런 그렇죠. 가끔 나오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안현미 시인하고 이제 학교에서 시를 같이 쓰던 사이여서 그 얘기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시간에는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시인입니다. 바로 곰곰과 이별의 재구성의 시인이시죠. 안현미 시인 모시고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인 안현미 시인은 태백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산업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셨죠. 그리고 두 분이 문학동네에서 같이 등단을 하셨군요. 시집 2권 곰곰과 이별의 재구성을 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 밥순이 시인 작품 보시고요? 네. 사실은 이거 쓰고 고민하고 계실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광장시장에서 뭐 옛날에 쟁반을 좀 나른 적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그 에피소드를
써도 되겠니? 라고 했는데 약간 그때 술을 먹고 있었는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뭐 그러세요.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책이 딱 출간되고 읽어봤는데 워낙 소설이니까요. 네. 실제 안현미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예, 이 모티브는 저의 얘기를 가지고 쓴 게 맞고요. 네. 네. 네, 거기에 멋진 오빠가 등장해서 네,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안현미 씨는 지난 5월에 그 권정생 쌤 추모 5기 그 북콘서트 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수요북콘 권정생 선생님 때 와서 약간의 실수와 떨림을 전해드리고 갔는데요. 그 이후에 쭉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빴고 인도에 잠깐 일주일 동안 갔다 왔고 겐지스하고 타지마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장수 찍고 거문도 찍고 전주 찍고 그렇게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매일매일 노네요. 장수 검은도 다 거기 이렇게 각각의 어떤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예, 예. 항상 제 뭐랄까 지도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도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 서울이나 광장시장이나 이런 지명도 있겠지만 제 지도는 김종광, 한창훈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김종강 지도를 찾아서 홍대로 오셨는데요. 예,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지내시게 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전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등단 지면이 같아요. 네네. 예, 제가 2001년에 등단했는데, 등단했을 때 김종강은 주목받는, 신진 작가였어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4대 일간지와 모든 개간지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엄청난 작가였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로 등단한 선배들은 신인으로 등단한 친구들을 저녁을 사주는 그런 되게 인간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등단했다고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되게 문예지에서만 보던 김종강 작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급 친해졌죠. 그렇군요. 싫었나요? 저는 그때 안현미 시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제가 태어나서 그 여자 스님 말고 네. 삭발한 여자를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가 그때였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시를 잘 써보려고 삭발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제가 학교에서 같이 얼굴 보고 있을 텐데 그때가 그때였군요.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3개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데 제가 아는 실화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혹시 거기에 시인이니까 그 시절에 시라도 한 편 썼을 줄 알았는데 시도 한 편 쓴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시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럼 그 시는 선생님이 쓰신 시군요? 안현미 씨는 시가 아니고? 예, 제가 쓴 시. 네. 저는 그렇게 안 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걸 보고. 일단 제 에피소드 부분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고요. 네. 다른 쭉 읽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광장시장은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그 동양벨트 아저씨한테 설렁탕을 날라주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 중학교 때 얘긴데. 네. 그게 198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쯤 얘긴데 그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과히 뭐 소설적으로 쓰셨지만 별로 이름만 똑같고 현미라는 에피소드 나오는 주인공 이름만 같고 나머지는 뭐 다 약간 사북도 좀 같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네.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곳에서 굉장히 뭐랄까 가난한 어떤 것들이라든가 사춘기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워했던 시기였는데 네. 그래서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땐 다 몰랐겠죠. 네. 근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오래된 시장이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김종강 소설가가 이걸 100년을 어떻게 다 써냈나. 진짜 머리가 아팠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예. 벌써 이 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종광 선생님도, 이렇게 평소에 안현미 시인의 시를 자주 읽으시나요? 예, 늘 자주 읽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시집 보내줬을 때 좀 읽고 네. 원래 소설가가 시를 잘 안 읽습니다. 왜냐면은 네. 시적으로 시를 많이 읽으면 문체가 시적으로 돼서 소설 쓰기가 좀 네. 그래서 오늘 급히 다시 한번 지하철에서 아. 읽으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시 한 편을 읽어주시겠다고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박수로 들어볼까요? 네. 예, 저희 안현미 시인이 작년에 신동엽 창작상 문학상이라고요. 네. 개그맨 신동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상을 받았던 이별의 재구성께 표제작인데요. 제가 나하고 나 사이에 늙고 엉뚱한 종족들이 있지. 내 별로 놀러오는 나들 때문에 그 종족들은 불편하다고 다시 해야겠다. 제가 좀 강렬하게 나하고 나 사이에 늙고 엉뚱한 종족들이 있지. 내 별로 놀러오는 나들 때문에 그 종족들은 불편하다고 불평하며 불안했어.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사랑했지. 난 정드는 게 특기니까 하루가 영원 같고 영원히 하루 같은 무협 판타지 같은 날들이었어. 난 그날들을 CD로 구웠지. 구워진 CD 속에서 난 무릎이 아팠어. 너무 많은 감정을 과소비하고 게다가 너무 많은 눈물을 삭제했으니까. 수만 년 전부터 이별은 아팠어. 늙고 엉뚱한 종족들은 이별의 종말을 전 지구적으로 살포하면서 우리 종족의 언어를 모두 쓰레기통에 넣고 서둘러 이별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우리 종족의 위대함은 휴지통이라는 아이콘에 있지. 복원이란 단추를 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별을 이별로 굽거나 이별을 이별로 굽는 따위의 일은 우리 종족에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는 거지. 고통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빅토르 프랑클, 멋지지? 이게 이별의 재구성 혹은 이별의 재구성이란 엉터리 판타지 같은 이 시대에 대한 키워드야. 친절하지? 와, 시를 이렇게 읽어주신 분 처음, 감동적인 낭독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지금 안현미 시인의 이별의 재구성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안현미 시인의 낭독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장시장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 에피소드를 그냥 골라왔어요. 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화면. 야학은 현미가 꿈꾸던 학교였다. 중학교 때까지는 배운다는 것이 이토록 좋은 줄 몰랐다. 낮에는 쟁반 나르고 밤에는 공부하고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벽 시장에 안 나갈 수 없었다. DJ 박을 만나야 하니까. 어느 날 DJ 박이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아저씨 아주머니, 이 나라 전 국민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애쓰시는 상인 여러분, 이 광장시장에 한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어요. 이 사북탄광 출신 촌녀는 밥을 나른답니다. 밤에는 공부하고요. 이 소녀의 꿈은 시인이 되는 거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읊조리는 것은 밥순이 소녀가 쓴 시입니다. 나는 광장시장 밥순이. 내 머리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밥에는 윤기가 잘잘 흐른다. 내 머리에서 계란무침, 오뎅무침, 콩나물, 멸치조림, 새빨간 고등어, 김, 그리고 희망이 분주히 노래한다. 목숨 같은 양장지를 파는 아저씨, 피 같은 옷을 파는 아줌마, 그들의 미소는 꽃송이. 나는 이곳에 밥을 나른다. 밥순이, 밥순이, 밥순이는 광장에서 인생을 배운다. 어떻습니까? 정말 웃기는 시죠? 현미는 부끄러워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다. 누가 자기를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며칠 전에 이거 내가 쓴 건데 시인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 하며 보여준 건데 그걸 노래로 만들어 버리다니 오빠 미워 죽겠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우정이 전달되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어떻게 안현미 시인 우리 김종강 작가를 오랫동안 보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한번 시적 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적? 네. 굉장히 주목받는 대단한 작가였던 그 순간부터 지금 저랑 안 지 10년도 넘어가는데 그때 되게 따뜻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누구는 늙고 누구는 좀 변하고 누구는 잘 나간다고 저하고 멀어지고 막 이러는데 언제나 항상 따뜻하게 만나면 웃어주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선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신작 시집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몇 년 동안은 되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광장시장의 삶도 자신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산 것들이 다 시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이 모두 시가 돼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게 만약에 시가 되어준다면 내년쯤이나 후년쯤에는 3번째 시집을 낼까 준비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안현미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안현미 시인과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광장시장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쭉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선생님의 작가로서의 길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광장시장 네. 낭독하는 게 네. 어떤데? 뒷부분에. 네. 그 뒷부분. 네, 뒷부분. 뒤에서. 네. 지금 읽고 싶어요? 왠지 읽고 싶은데. 낭독을 해보고 지금 하고 싶다고 하셔서 뒷순서를 좀 당겨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를테면, 신문 기사로는 딱 한 줄밖에 없는 얘기, 이를테면, 광장시장의 60년대 상무님이셨던 분이 여자 농구 대표 왜 우리가 체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그때 단장이셨거든요. 그 한 줄을 가지고 제가 광장시장 분들하고 농구단 국가대표 농구단이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을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여자 농구 선수가 상인들한테 말하는
노래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키가 크다는 이유로, 빨리 달린다는 이유로 농구부에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루 3끼 주고 가끔 고기도 사준다는 말에 혹해 농구를 시작한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농구를 시작한 이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집애들이 벗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선생님께 엉덩이가 시뻘개지도록 맞아도, 텅 빈 경기장에서 시합을 해도 저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만 농구를 잘하게 되고, 농구를 잘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소박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은행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업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직원입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우와 하고 환호를 했다. 은행이 여성의 최고 직장으로 통하던 때였다. 물론 저희들은 은행에서 돈 셀 때보다 경기장에서 땀 흘릴 때가 더 많지만요. 이번엔 상인들이 왁자하게 웃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보니 저희들 아빠, 엄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분들도 어르신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저희들을 먹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국가대표입니다. 저희 부모님들께, 아저씨, 아주머니 같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죽도록 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여주신 불고기와 삼겹살값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가서 죽도록 공을 던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여성스럽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정말 이게 신문기사 한 줄을 모티브로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네. 사실 유명하면은 네. 큰일 날 일들인데 사실은 팩션이 좀 많아서 네. 지금 안현미 씨도 제가 안 유명하니까 그나마 봐주시는 거라고. 네, 고등학교를 건너뛰셨더라고요, 소설에서. 네. 역시 그 작가들은 그런 상상력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정말 항상 존경스러운데요. 어떻게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이쯤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과거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무슨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소설을 하나 읽고 네. 그때까지 소설이 뭔지 모르다가 갑자기 소설이라는 것이 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소설 쓰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때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쓰고 있을 뿐. 네, 항상 그런 계기는 있는데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쓰다 보니까요. 네. 사람의 기억처럼 네. 못 믿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네. 어쩌면 제가 만들어낸 뭐 소설이나 망상이나 허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기억을 제가 믿지 않는 정신착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그거보다는 뒷얘기인데 98년에 문학동네에서 경찰서의 안녕으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등단작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좋지요. 가끔 네. 우리나라 문학 풍토를 생각해 보면은 네. 작가가 아무리 오래 써도 등단작만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첫 작품, 등단작이 첫 작품인 경찰서의 안녕 이후에 네. 그것보다 훌륭한 작품을 10권 넘게 썼다고 주장하지만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뭘 책을 내도 역시 너는 경찰서의 안녕이 최고야.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산다는 건 혹시 그 등단 작품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일까?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거라도 기억에 딱 남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작가 생활은 네. 경찰서의 안녕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설뿐만 아니라 또 희곡도 쓰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로가 이것도 등단작이잖아요.
예, 그 네. 소설가로 등단했는데 네. 너무 돈벌이가 안 돼서 네. 신춘문예 상금을 노리고 소설은 쓸 수 없으니까 희곡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소설은 한 5천 회 정도 습작을 한 다음에 간신히 됐는데 네. 희곡은 처음 썼던 걸로 또 되더라고요. 아.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하여간에 근데 저는 그 제 소설이 사실 대화도 많고 네. 희곡적 구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제 소설은 소설 플러스 희곡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또 근데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계로 진출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데 누구랑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서 그게 유일한 희곡입니다. 아, 그 이후로는 이쪽 희곡이나 그 가끔 극단 활동들은 좀 가끔 안 써서 하고. 투고는 해보는데 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잠깐 넘어가서 그 청소년 소설도 쓰시잖아요. 어떻게 청소년 소설까지 또 이렇게 넘어가시게 된 계기가? 제가 청소년 소설을 잘 쓸 것 같다고 또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네. 또 있어서 네. 그럼 진짜 내가 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써본 것이 처음 연애라 이게 제목 네. 자체가 다 조금 팔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처음 연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획기적인 청소년 소설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쓴 게 착한 대화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반어법이었거든요, 제목을. 근데 정말 착한 대화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보고.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은 절대 네. 또 추천을 안 해요. 이게 청소년 소설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년 권장도서. 교훈적이지가 않았군요. 예, 제가 네. 볼 때 그 고등학생 이런 말을 써도 되나? 고등학생 좌파 용공 같은 애들이 네. 좀 나오는. 용공은 빼고요. 공부 안 하고 조금 운동권전 생각을. 이거 점점 이상한데. 예. 네, 그런. 제가 그래서 네. 청소년 소설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좀 청소년 소설답게. 그래서 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하겠습니다. 보니까 보통은 이 광장시장 이야기도 출판사에서 이렇게 기획을 제안을 해서 쓰게 됐지만, 이렇게 보통 보면은 출판사의 기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그쪽 분야로 더 전문적으로 되고 이런 계기도 참 많더라고요. 예, 그때 프랑스에서 온 미카엘 올리비에 씨 같은 경우도 원래 소설가였는데 출판사에서 청소년 소설을 제안을 해서 그쪽이 더 유명해지신 뭐 그런 분도 계신데, 네. 선생님은 창작하실 때 좀 이렇게 일반 소설을 쓸 때랑 청소년 문학을 쓸 때랑 좀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예, 소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네. 아무래도 청소년을 독자로 생각하면 언어도 순화해야 되고 제가 장기로 삼는 욕설을 네. 못 쓰고 네. 또 제가 나름 또 거시기한 것도 잘 한데 그런 음담패설도 네. 거의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하여튼 너무 비교육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하여튼 그 소설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소설은 엉덩이로 쓰는 거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통 이렇게 앉아서 쓰시면 몇 시간 이렇게 쓰세요? 궁금해요, 저는 그게. 요새 조금 소설이 쓰여지는데 네. 하루에 낮에 한 5시간, 밤에 한 5시간 이게 아직도 되는 걸 보고 조금 놀라서 이거 제가 한 5년 만에 네. 경험해보는 사태인데 하루에 10시간 쓰는 거예요. 와. 앉아서 괴로워하는 거 이제 빼고 네. 이렇게 타자 치는 걸 네. 저는 이제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되더라고요. 스스로 감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소설은 예,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그 광무왕제 고종의 네. 손자 이유라고 왜 네. 얼짱으로 예. 소문난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이분 책을 낼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쓰면 잘 쓸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너무 싫었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관심이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뭐 덕분에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일제 강점기 관련 네. 책을 이미 지금 100권도 넘게 읽었고, 뭐 하여간 이우라는 분이 제가 생각에 좀 매력적으로 고뇌하는 인간처럼, 그래서 그 인물에 좀 요새 빠져가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광장시장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쪽에 이제 서사가 있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될지 궁금한데요. 그 선생님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샘터지에서 그 최인우 선생님 연재해온 그 가족이란 작품을 여러 후배 작가들이 이렇게 좀 새로 이렇게 이어서 쓰셨다 그러는데 그 얘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어서 쓴 건 잘 모르고요. 네. 그 최윤호 선생님이 그 20년, 30년 동안 했던 가족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샘터라는 잡지에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족 최윤호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고 이제 이웃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그 이웃을 3년째 하고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30회, 26회인가 30회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사회자님께서 모르실 정도로 안 유명한가 봅니다. 근데 하지만 네. 제가 그때 그 샘터에서 편집자님께서 네. 최인호 선생님처럼 40년간 이걸 연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40년이면 제가 80이 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최대한 4년은 넘겨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 편집자님도 마음에 안 드실 때가 많이 있나 봐요. 제가 글을 네. 제가 가족은 가족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웃이다 보니까 제가 또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아서 네. 해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30년째 얘기를 썼는데 이제 제가 저번 호에는 할 수 없이 제 얘기를 처음 썼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제 얘기를 한 번도 안 쓰다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써나야 할지. 그럼 단행본으로 시즌 1, 2,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저도 그럴 날이 언젠가 네. 계산해 보는데 앞으로 30개는 더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독자로 보겠습니다. 몰라서 죄송해지네요, 갑자기.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작가로 지내오면서 작가의 삶이란 어떤 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 근처에 사는 시인하는 분을 알게 됐어요. 네.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간장 쓴 시인이 누구시죠? 간장이라는 시집. 있는데, 네. 그분이 틈만 나면 자꾸 그런 거예요. 소설가로 사는 게 어때요? 소설가 사는 게 재밌어요? 이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도 않으며 받아보도 않는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된 이후로 네. 거의 처음엔 아까 저희 말씀해주신 대로 잘 나가던 때도 있었던 거가 전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런 적이 있었다네요. 그러기도 하고 근데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쓴다고 해야 되나? 네.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렸다. 작가로서의 삶. 근데 하여튼 그런 소박한 열망은 있습니다. 네. 저도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부만 팔리는 소설을 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13권째 냈는데 제 목표는 100권이거든요. 100권이요? 100권을 내 책을. 소설만 100권을 내는 것.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하루에 한 권씩만 팔리면 어떻게 좀. 그래서 네. 100권을 채우다 보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만부가 팔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네. 별거 아닙니다. 저 직업이고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또한, 네, 원래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 또한 작가의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에는 아까 선생님 그 책 한 부분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한 부분 낭독해 드리고, 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없었다. 고향은 시골 출신들의 전유물 같았다. 맑은 강과 높다란 산과 푸근한 들판, 사시사철 색깔을 달리하는 풍광, 그런 곳만이 고향처럼 인식되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에서 온 이들이 고향을 말할 때 서울 사람들은 우리는 고향 같은 거 없지 뭐 하고 왕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내 고향은 서울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내 고향은 서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될 테다. 그 서울에서도 광장시장을 고향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가까이 광장시장에서 터줏대감으로 버틴 상인들이 수백 명이다. 광장시장에서 다만 몇 년이라도 가게를 경영했다. 이들의 숫자는 수만 명에 달할 테다. 광장시장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던 이들의 숫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테고, 옷감을 사거나 배달을 하거나 버스 안내원이거나 파출 수납 다니는 은행원이거나 장을 보러 다니거나 이러저러하게 광장시장에 자주 드나들었던 이들의 숫자는 수백만 명에 달할 테다.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광장시장 말고 또 어디가 고향일 수 있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웃음을 보여주었던 그곳, 철모르고 먹고 보고 뛰놀던 곳, 친구가 자수성가의 땀을 흘리고 있는 곳, 생각할수록 한없이 감개의 무량에 젖게 만드는 곳, 정감 어린 근대화의 고향, 그곳이 광장시장이다. 네. 어떻게 이게 광장시장이 진짜 우리나라의 근대라는 것들이 사실은 근대에 대한 향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인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앞으로 뭐 계획 혹시 아까 쓰고 계신 작품 이외에도 뭐 계획 있으신가요? 좀 간만에 네. 아직 내가 10시간씩 쓸 수 있었다는 걸 느껴서 좋고요. 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뭐 근데 정말 소설가로 살 수 있는 건 그 성취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면 그 네. 성취감이 너무 도파민이 심하게 발생해서 네. 예, 뭐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좀 광장 이야기도 좀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 샘터에 제가 샘터를 요새 많이 안 보시나 봐요. 옛날에는 굉장히. 월간 샘터. 예. 예. 샘터도 많이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잠깐 객석과의 대화의 시간 갖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저희 수북콘 원래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선생님 좀 덜 유명하셔서 제가 지명도가 없어서 라고 말씀하실까봐 네, 오늘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저희 오늘 나눴던 모든 내용은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모든 오디오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수요복콘 블로그 댓글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요, 무대 왼편에 마련된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광장시장 이야기를 구입하신 분들께도 책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같은 자리에서 영수증 보여주시면 저희가 책 한 권을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는 팬사인회 및 저희 수요복콘에서 매주 선물로 드리는 장미꽃도 증정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이제 모든 순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얘기했는데 예, 샘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게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 와주신 분들이 100명 이상, 100명씩만 저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1만 부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사서 읽었는데, 너무 돈을 손해보지는 않았다. 나무에게 조금만 미안해도 되겠다. 이런 소설을 쓰도록 최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행운의 편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네, 여러분들께 이 광장시장 이야기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예, 진짜 정겨운 광장시장처럼 그 진솔한 사람의 냄새를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복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는 재즈 앤 더 시티의 저자, 재즈 드러머 필윤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